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근데 방금 전에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예. 지금 저 제목이 재밌다. 이겁니다. 재밌다. 대통령실 예.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했거나 예.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은 없다라고 어? 얘기를 했어요. 이거 큰 얘기네요. 네, 큰 만약 얘기가 그렇다면은 나네요. 네, 강유정 네, 오늘부터 파면시켜야 돼요. 오늘부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논의된 적이 없는데 그렇죠. 대통령실이 그런 원칙적인 공감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러니까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을 대변인이. 했거나 스스로 이야기를 지어냈거나 그렇죠. 이거 뭐예요? 지금 골 때리네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전에 방금 전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역풍이 두렵구나 네, 지금.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진화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이 임명 권력과 선출 권력 간에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상권 분립을 흔들었다 이렇게 지적이 지금 깜짝 놀라서 나오고 있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한 부분에는 서열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 거라고 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는 취지다. 헐.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면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입에서 서열 두 글자가 분명히 나왔는데. 나왔는데. 네, 사법부도 국민 목소리를 들어 국민적 우려에 대해 자체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 의식을 대통령이 가진 것은 맞습니다. 라고 국민적 우려 하면서 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입법부도 제도적으로 사법부 개혁을 설계한다고 할 때는 법원도 그런 의견을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한 취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아이고. 이런 말을 막 했단 말이 말이죠. 길어지는 거는요. 뭐가 네. 탱긴다는 뜻이고. 맞아요. 그걸 다시 이미 쏟아버린 물을 주워 담으려고 하니까 저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강 대변인이 한 거 이제 원칙적 공감. 네. 사법개혁 취지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사법부가 완벽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게 맞다. 다만 대통령실이 개입해 사법부를 강제하고 그러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렇게 저렇게 다 정말 내질러놓은 말들을 주워 담느라고 네. 우상호 수석이 진짜 머리 싸매고 고민해서 지금 네. 그런데 저는 우상호 그러니까 저렇게 오늘 아침에 저걸 하기까지 어제 오후 밤새 네. 무슨 일이 도대체 대통령실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우수석의 이 말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면 반응해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포퓰리즘에 기반한 판결을 내라는 주문처럼 저는 맞아, 들리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거는 네. 법치가 아니라 인치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 포치죠 포퓰리즘. 예. 포퓰리즘 포치를 하라는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반응해야 된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법치라는 거를 완전히 저는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파악하지? 어떻게 측정하죠? 자를 갖다 대고 국민의 요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측정하나요? 여론조사 하나요? 그렇죠. 결국 자기가 들리는 목소리만 국민의 목소리라고 그냥 간주하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지. 예.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파악하고 있는 국민이 요구하는 바하고 가령 우리 세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국민이 요구하는 바하고 이 지금 방송 공유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 다 너무나 지금 격차가 있고 괴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논리구성은 이렇게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입법부는 직접 선출된 권력이다.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과반 이상 주신 것이고 압도적인 의석을 준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 의견을 한 명 한 명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사법부가 맞춘다면 이것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결과로 나올 것이다라는 논리 구성을 하고 싶은 거죠. 아니 총선에서 의석수는 2배 가까이 그렇게 큰 격차로 갈렸지만은 그 여당 야당의 득표율을 따지면은 네. 5% 남짓밖에 안 돼요. 예. 거기서 거기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총선 이 제도 자체 소선거구 맞습니다. 자체가 국민의 그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지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요, 예. 흔히 인용되는 말 중에 그 말이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이런 직접 민주주의, 포퓰리스트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국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즉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을 받들겠습니다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혹하고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기본 전제다를 아. 지적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민주주의를 국민으로부터 지켜야 된다. 네. 예. 이거는 굉장히 현대 정치에서 포퓰리스트들이 어떻게 나라를 망쳤는가를 검증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검찰총장은 선거로 뽑지만 대법원장은 선거로 안 뽑습니다. 예.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 사법부의 수장을 끝까지 임명직이라는 형식으로 국민의 위임을 받도록 남겨놓은 이유가 이 선출 권력들, 즉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표를 모은 이 권력들이 독재로 흐르거나 또는 엉뚱한 국가의 헌법 정신을 망각하는 길로 흘러가는 것을 견제하라는 의미로 임명직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네. 예. 그 뜻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우수석이 이 말을 마치 이게 지금 사태를 진화하는 말처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저는 이게 근간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법을 보고 있는가에 저게 대한 이렇게 되는 건다고 예. 보는 겁니다. 가령 저걸 주워 담으려면 오늘 정무수석이든지 비서실장이 강훈식이든지 우상호든지 나와가지고 어제 강유정이 한 말은 전문 취소하겠습니다. 네. 저희 내부 정리가 안 된 말들이 나와서 예.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차후로 이런 발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하게 말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네. 하고 넘어가면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강유정이 했던 말도 살려놓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막 무두질을 막 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말이 꼬이고 복잡해지고 네. 이렇게 우리한테 지적질을 또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조선닷컴에 DS 김이라는 분이 댓글을 올려주신 게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입으로는 립서비스하고 실제로는 압박을 가한다. 요거 모르는 사람 있냐? 예. 실제로 그냥 정말 립서비스에 그렇죠. 불과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근데, 네. 근데 어쨌든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이 없다. 대통령실은 네. 그 얘기는 분명히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 때문에 더 번진 그 대통령실까지 가담한 거 아니야 여겨지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겁박 이거에선 일단 발을 떼는 건 그거는 분명한 것 같긴 해요. 네.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쳤으면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했어야지. 죄송하다고 맞아요. 했어야죠. 맞아요. 네. 그 우리가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이유야 어찌 됐건. 나 그 말 매우 싫어하는데요. 이후 그러나 여하를 불문하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예, 예. 부덕에 서치라는 뭐 이렇게 그런 말 쓰는 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도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당대표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어저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좀 아까 그 당 원내 대책회의를 했답니다. 민주당. 네, 예. 거기서 끝나고 나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거 아닙니다. 헐. 야, 이 장난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다 후퇴를 하는군. 야, 네. 당 대표인 정청래하고 법사위원장인 추미애가하고 최고위원인 김병주가 한 말이 다 당 일부의 의견이라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이래요. 어머나, 민주당 요상한 조직이네. 이것도 국민들 상대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마디가 또 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가만히 네. 있었다고. 예, 네. 예. 근데 또 있어. 그 원내 대책회에서 물론 끝나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앞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김기표 원내 부대표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문제의 모든 핵심은 조희대 원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라. 그것이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정확히 조율이 안 되는 그렇네요. 거예요. 지금 라인에 따라서 그렇네. 나는 정청래 라인이다 하면은 맞아요. 빨리 사퇴를 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네. 거고 또 다른 라인이면 아니요. 이거는 당론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라인 이론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라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아니 이렇게까지 지금 그 각 언론들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국민들도 막 굉장히 불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도
이거를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라고 딱 잘라서 더 이상 혼란이 없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정부나 집권 여당에서 여전히 사실은 혼란을 계속 야기시키고 혼란을 이어가는 발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을 주워 담는 척하면서 어쨌든 정말 잘못했으면 자 말씀하신 전문 취소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였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이제 조금 안심을 할 텐데 여전히 그거는 아니긴 하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 의견이라 하지만 또 원내부대표는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어느 장단을 보면서 국민들이 안심을 하거나 국민들이 계속 불쾌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 실장님 예. 우리가 봤을 때 용산 대통령실 또는 민주당의 강경파 민주당의 온건파 서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서로 다. 그래서 누가 컨트롤 타워를 딱히 내세울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거나 또는 당에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원로가 나서거나 뭐 이래야 될 텐데 지금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를 자임했다가는 또 이게 똥바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를 못 하고 지금 당은 당대로 지금 정청래하고 김병기하고 서로 지금 겸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매우 지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다. 이거 좀 시간이 지나가야 뭐 그쪽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아무튼 대단히 큰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대단히 그렇죠. 헛발질을 하고 있는 네.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상권분립 조이대 물러나라 이런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이 무서운 말을 그냥 이렇게 질르면 통한다라는 것이 거의 저는 최초로 지금 국민적 저항의 지금이 크다는 걸 지금 느낀 것 같아요. 이 책임은 이재명한테 있어요. 왜냐? 네. 당에서도 조이대 물러나라 이 말을 좀 머뭇머뭇 조심했었다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딱 권력 그랬잖아요. 서열론. 권력 서열로. 얘기해 보니까 네. 아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도장 찍었어. 네. 자 콧물 터지듯이 나오고 그러면서 네. 이제 다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이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요? 권력 선언은 분명히 얘기해놨는데 대통령은 서열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또 우상호 그러니까요. 수석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국민들의 들은 귀를 이렇게 다 네가 틀리게 들은 거야라고 비난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말들을 네.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방송이나 해서 위에서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위에다 딱 써놓고 그 밑에다가 오늘 우상호가 한 말 딱 써놓고 이게 얼마나 서로 배치되는가를 그렇죠.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이래서 거짓말에 대한 검증이 이게 미진하면은요 거짓말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거짓은- 거짓말해도 통하네, 넘어가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중독되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을 그냥 칼로 무자를 딱 잘라가지고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잘못했습니다. 딱 이 이마에 땅을 뭐죠? 땅에 이마를 짓지으면서 사죄를 하지 않으면 예. 거짓을 낳고 거짓은 또 무엇을 낳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아, 무서운 말씀이네요. 네. 그게 이제 몰락의 시작이다. 이제 네. 이런 징조라는 거죠. 제 말은 비유적으로 쓴 말인데 그게 죽음이 꼭 죽는다는 뜻은 이제 그걸 다른 차원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대개 이런 데서 몰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한 게 엊그제였고 맞습니다. 이제 채 넉 달이 안 됐는데 네. 너무 많은 변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네. 외부로는 트럼프와 미국이라는 엄청난 정말 해일 같은 우리 경제 위협과 침탈 같은 게 생기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사실 저 정도의 외부의 큰 이 리스크가 생기면은 싸우던 내부도 일단 잠깐만 우리 이럴 때가 아니니까 조금 같이 손잡고 해봅시다. 그렇게 나가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은 전략적인 대응인데 어떻게 정말 저 트럼프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저런 파고가 와서 우리 경제에 정말 위태롭다는 걱정이 이렇게 많이 넘쳐나는데 대법원장 물러나라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검찰 특검 연장 시한이 15일이 넘었네 안 넘었네 갖고 집권당의 투톱이 싸우고 이건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 외국의 파고에 싸워야 될 대통령을 뒤에서 돕겠다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들이 일부러 발목을 잡겠다는 거야. 내부적으로 완전히 뭔가 균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3인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회의를 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경우에 그분들이 가령 조희대 대법원장이 야속하다든지
또는 뭐 당신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원망스러워 그렇지 않아요. 이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는 야 추미애는 왜 이렇게 속도 조절을 못해? 야 정청래? 정청래는 그 누가 좀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대통령 통제가 안 왜 됩니다.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브레이크가 없어? 정청래는 지금 정 대표는 오로지 자기 이제 다음번 당 대표 한 번 타고 대통령 되겠다는데 눈이 돌아가지고요 말이 안 먹힙니다. 아니 추미애 위원장은 아시잖아요. 원래 그 양반 속도 조절 안 되는 거. 뭐 이러고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누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똥을 막 여기저기 싸놓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예. 예. 예, 근데 결국은 그 와중에 다치는 건 우리나라의 국익이고 우리 그럼요. 국민들이 결국 다치니까 그게 네.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한미 간의 관세 협상 예. 이거 마무리 짓는데 모든 국력을 지금 거기 집중해야 쏟아도 될 부족할 예. 판에. 그런데 대법원장한테 시비 붙고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혼란입니까? 아니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면서 정말로 쟁취해낸 상권 분립인데 제가 지금 이번에 느끼는 건 상권 분립은 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하는 걸 이번에 반드시 또 느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입법부에서 압박을 하고 조희대 물러나라, 지기현 저 재판 맡고 있는 거 못하게 해라 이런 노골적인 사법부 압박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판사들이 저는 정말 긴급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성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면 제도가 아무리 있어도 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참 네. 그러니까 정청래도 뭐 전국 법관 회의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라고요. 네. 그 법관 회의가 뭐 여기 그것 때문에 빡쳤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장이 네. 예. 아니 법원장 회의 말고 예. 네. 전국 법관 회의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어요. 법관 대표 회의인가 있잖아요. 예. 네. 법원장 회의 말고 예. 일반 판사들도 참석하는 그 회의 예.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게 뭐냐면 결국은 사법부가 어떤 행동을 하든 거기다가 정치적 색깔을 이미 씌워버린 것 아니냐 네.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네. 했냐면 네. 정청래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의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는 그 정청래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코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예. 참 법관 대표회 빨리 열어서 저 대법원장 몰아내라. 물러나라.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네.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막 열라고 했다가도 네. 정청래 얘기하면 그 못 여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경향신문 사설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들이 오히려 법원 내부의 개혁 세력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거 아니냐. 네. 정청래를 나무라고 있어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정청래 선생은 지금 오로지 개딸 강성지 지층이 나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나에 대해 열광하는 그 모습만 연상하면서 그것만 타고 가면 내가 내년 당 대표 한 번 더 재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가 되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어차피 민주당 예선만 통과하면 월드컵 본선은 무조건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국민의힘은 지금 저 지지부진하고 있어. 이 계산을 딱 머리에 넣고 나는 오로지 지금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다가 또 원고에도 잠깐 있었지만 아예 이제 대의원들하고 일반 당원들하고 1대1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딸들의 지지만 받으면 정청래 앞길은 꽃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든 뭐 트럼프 때문에 관세를 25% 맞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거덜이 나든 말든 정청래 당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길까지는 꽃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요 뭐가 있냐면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네. 지금 뭐가 있냐면 내년 지방선거로부터 예. 지금 민주당의 당협위원장들은 240일 이전에 당협위원장을 내놔야 돼요. 출마를 하려면. 예. 17개 광역단체장이 출마를 하려면. 예. 그러면 240일이면 8달이에요. 38에 24. 예, 8달이거든요. 그러면 10월 초에 내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민주당 내에 서울시장은 누가 나가지? 부산시장은 누가 나가지? 인천은 강원도는 경북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뭐 그 누구예요? 저 전현희 예. 그 3대 특검 대응 뭐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 위원장인가 예, 그 예. 위원장 전현희 예. 그다음에 뭐 박홍근 뭐 박주민 뭐 홍익표 이런 사람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던데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여차직하면은 김민석 총리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들먹여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때 문제는 뭐냐? 그 주도권을 서울시장 후보 주도권을 정청래가 쥐느냐 용산이 쥐느냐 뭐 이런 싸움 아닐까? 예? 여기선 무조건 정청래 당대표가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게 예. 먼 지금 뭐 서너 달 뒤가 아니라 불과 한 보름 20일 사이에 예.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은 당협위원장들이 사표를 내야 되니까. 당협위원장 이걸 내놔야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출마할 수 뛸 있으니까. 있다. 예. 아. 그래서 그게 10월 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아마 그 가르마들을 타는 얘기가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물밑에서는 지금 다 가고 있을 거예요. 예. 전현이냐 강훈식이냐 김민석이냐 뭐 우상호는 강원도 지사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그때 한번 물었잖아요. 우상호 강원도 지사 가는 거 맞아요? 뭐 그렇게 왜냐하면 그거 저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그러면 니들 또 얘기해. 우상호는 강원지사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래가지고 아니 이번에 강원 지역 타운홀 미팅 엊그저께 대통령 갔는데 거기서도 우상호 수석이 삼척 강릉 고속철도 구간 고속화를 1번으로 하자 그랬다. 그걸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막 소개하고 대통령도 아이 그럼 우상호 정무수석 보고 발표라 그럴 거 그랬네. 그분 강원도라서 그런 건데 사실은 뭐 웃으면서 하는 거지만 강원도 우상호 수석 같은 사람 나오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우상호 수석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어떤 뭐 선거에 나갈 아무 뭐 생각도 없고 얘기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지금으로서는 안 하고 있는 거겠지.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당장 지금 당장으로서는 오늘 지금 이 현재 순간? 이 순간 라인 나우 라인 나우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아 참 정치인의 인터뷰는 정말 어떤 때는 읽어보면 참 재밌고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예.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해도 되나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느낌이 들어요. 90년대부터 그런 네. 표현법에 네. 단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배성규 우리 저 에디터가 엊그제 우리 맞습니다. 어제 신문에 인터뷰한 것도 예, 보니까 예.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예. 네. 나중에 정리는 후화가 있을 발언은 절대 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쟁하고 애뜰 날